지금부터 리서치 페이퍼에 대한 인트로덕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지 이런 내용이 제일 궁금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서치가 무엇인지 리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에 대한 간략적인 전반적인 그 구성 등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페이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리서치란 과연 무엇인가? 네,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과정인데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네, 어떤 문제의식이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죠. 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이 세 가지 절차를 다 포함하는 것이 리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의 타입이 총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정량적인 리서치,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qualitative research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uantitative research는 정량적인 리서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ured data, 즉 숫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숫자 데이터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돌리고 통계에 의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요. 그래서 보통은 서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우선은 정량적인 분석을 합니다. 예, qualitative research, 정성적인 연구라는 것은 unstructured data, 즉 어떤 summary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그런 대화들 그런 것들은 이제 unstructured data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가 되게 주관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결론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인터뷰라든지 observation을 이용해서 qualitative research를 하죠. 이 리서치 종류가 어떤 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종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리서치 퀘스천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리서치 토픽을 정하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 연구 문제를 정하는 건데요. 연구 주제라는 거, 토픽은 되게 조금 브로드할 수 있어요. 넓을 수 있는데 각각의 연구 문제는 되게 스페시픽해야 돼요. 되게 자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브로드하게 토픽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과연 그것이 내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가설까지 포함하는 연구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예는 연구 주제는 영어 학습자, 그것을 Second Language Learner라고 한다면 L2 학습자라고도 얘기해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L2 학습자들의 읽기 이해력을 한번 측정하고 싶다. 리딩 컴프레hension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장 좀 브로드한 토픽이죠. 네. 근데 스페시픽 리서치 퀘스천은 조금 더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해도를 본다. 문법적인 문장, 문법적이지도 않은 문장을 비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읽는 시간이 문법적인 거랑 문법적이지 않은 거를 읽는 시간이 다를까라는 질문. 네. 어떤 것이 더 오래 걸릴까? 네, 이런 것이 조금 더 스페시픽한 리서치 퀘스천이 되겠죠. 그리고 그 리딩 타임, 그 읽는 시간 걸리는 것이 L2 학습자의 proficiency level, 즉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랑 영어를 조금 잘 하지는 못하는 중간 정도의 레벨 있는 학생이랑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스페시픽한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리서치 페이퍼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브로드하게 리서치 토픽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한 토픽은 과수동화되는 에러를 보도록 하겠다. 즉, L2 학습자의 쓰기에서 과수동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수동태를 쓰지 않아야 되는 문장에 수동태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오류를 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토픽은 이러한 좀 브로드한 토픽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스페시픽한 리서치 퀘스천은 이 오버 패시바이제이션이라는 에러가 L2 프로피션시 레벨에 따라서 다를까? 예, 이런 게 또 리서치 퀘스천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의 동사의 타입에 따라서 이 오버 패시바이제이션의 패턴이 조금 달라질까? 네, 이런 것들이 스페시픽 리서치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퍼스를 비교하고 싶다라는 또 예가 있다면 네, 이건 다른 예인데요. 코퍼스 두 개가 여러분이 비교를 레지스터에 따라서 스포큰 데이터, 네, 그다음에 리튼 데이터 중에서 아카데믹 저널 뭐 이런 거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브로드한 토픽인데 그 중에 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워드 리스트의 프리퀀시 뭐탑 10을 비교하고 싶다. 네. 아니면 어떤 그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어떤 문형이 있으면 그 문형이 이 두 레지스터에 따라 다를까? 예, 이런 것들은 리서치 퀘스천이 되는 거죠. 즉, 리서치 토픽은 브로드할 수 있는데 그 브로드 토픽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측정하고 어떤 것을 분석할지를 다 생각한 그 리서치 퀘스천을 일레보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리서치 페이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리서치라는 과정은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네. 이 세 번째까지 리서치라고 한다면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무리해서 매뉴스크립트로 쓰는 네, 4번 단계까지 완성이 된 그런 논문을 말하죠.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thesis 있을 테고요. 아니면 그 학술지에 네, 출판되는 저널 아리클스가 다 리서치 페이퍼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서치 페이퍼를 네, thesis,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널로 출판을 한다면 그 저널 아리클이 되는 거죠. 다 그 리서치 페이퍼는 오리지널 스터디여야만 해요. 오리지널 스터디라는 거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 했던 것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한 것,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오리지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리지널 스터디가 리서치 페이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논문 새로운 게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다 이런 거를 조금씩 수정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예전 거를 재현한다고 해서 그런 연구도 네, 있습니다. 그랬을 때 replication study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다 오리지널한 스터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연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나는 이 부분을 수정하여 이렇게 했다. 라고 된 것도 오리지널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새로운 거 이 정도만 해도 오리지널 하나요? 라고 네,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서치 페이퍼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페이퍼는 우선은 들어가기 introduction, 네, 서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론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선은 서론으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끝나는데 서론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리서치 토픽,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치 토픽에서 조금 이게 좀 큰 브로드한 리서치 토픽이죠. 네, 근데 너무 브로드하면은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연습한 그런 예제했던 그런 정도의 브로드, 예, 그런 리서치 토픽으로 시작한 다음에 점점점 스페시픽해지는 겁니다. 네, 리서치 퀘스천이 이렇다라고 가는 거죠. 네, 그 가는 와중에 쓰는 방법은 기존 연구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리터러처 리뷰예요. 여러분이 아무 연구도 조사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발표가 됐고 어떤 연구들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최근 것까지 샅샅이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렐러번트한 가장 나의 리서치와 리서치 퀘스천과 맞는 그 페이퍼를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과정은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수 있는 세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터처 리뷰를 쓴 다음에 여러분의 리서치 퀘스천을 이제 보여주면서 가설과 함께 이제 나는 이렇게 연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서 얼마나 어떻게 해서 네, 이런 결과를 얻었다. 통계는 이걸 썼고 네, 이런 결과 분석 방법을 해서 네, 그 분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메서드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네, 그 부분은 리저치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 부분에서는 아, A는 이래이랬고 B는 이러이러했다. 숫자 퀀터테이티브 리서치 메서드를 썼다면 숫자들을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statistical analysis를 어떤 걸 이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다 리저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리저치 다음에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가 해석을 하는 부분은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션을 보시고 이 리서치가
이런 면에서 잘 됐구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줄글로 작성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부분은 논의라고 할 수 있는 디스커션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을 제시하는 거죠. 한 번 더 리서치 퀘스천을 다시 말해주고 그 리서치 퀘스천을 줄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연구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네, 일종의 서머리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제한점이 이런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어떤 연구에 더 결과를 이런 식으로 공헌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갑니다. 그쵸? 네. 스페시픽한 리서치 퀘스천에서부터 조금 더 further study로 예, 제너럴하게 가는 부분이 컨클루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페이퍼의 구성은 제너럴하게 크게 시작했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스페시픽한 부분으로 왔고요. 그 스페시픽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쭉 갑니다. 결과까지. 그래서 그 결과를 논의하고 그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너무나 오버하면 안 돼요. 조금 정도의 그 컨트리뷰션 너무 말도 안 되게 공헌을 막 했다고 막 인류 역사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연구한 거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과 앞으로의 그런 전망 뭐 이 정도로 제너럴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리서치 그 페이퍼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인트로덕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네, 인트로덕션에서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주석이 남아서 제가 주석을 조금 지워봤어요. 네, 인트로덕션은 여러분이 리서치 토픽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리서치 퀘스천과 가설은 무엇인지 클래리파이하고 일레보레이트하는 그런 부분이 인트로덕션이고요. 그 각각의 이제 여러분의 리서치 퀘스천에 해당하는 렐러번트한 이전의 연구들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 인용을 해서 1990년에 누구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그 기존 연구 기관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가 이런 서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점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크리티컬한 여러분이 크리티사이즈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 끊어져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줄글로 매끄럽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줄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리서치 메소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실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험 대상을 데리고 했는지 정보들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장을 썼는지 그 실험 머티리얼이었다면은 실험 머티리얼에 대해서 쓰고요. 그 실험 절차가 있으면 실험 절차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한다면 이런 분석에 대해서 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퍼스 스터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퍼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코퍼스의 코퍼스 토큰은 얼마고, 어떤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타입은 얼마고, 등등의 정보들을 나열을 하고, 그 코퍼스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그러한 절차, 분석 방법, 그런 것을 적어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결과를 적어주셔야겠죠? 퀀터테이티브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쓰고 있던 스태티스틱스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에버리지 민이라든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descriptive statistics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모집단을 추정을 했는지 inferential statistics를 쓰는 건데요. 보통은 사회과학, 우리도 언어과학에서도 p-value를 0.05 수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을 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유의미하게 나왔다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리저치 부분에서는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뒤의 섹션, 논의 섹션이 되겠습니다. 네. 디스커션에서는 여러분의 리저트를 한 번 더 요약을 해주고요. 네. 여기서는 굳이 스태티스틱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리저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통계값은 리저트에서만 보여주고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결과적으로 나왔다. 근데 그 결과가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전 연구랑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일치한데, 이런 부분이 일치하지가 않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존 연구와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비슷하고 왜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한 justification이 필요해요.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전 연구는 영어 원어민 화자만 데리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리미테이션을 적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극복되었고 아니면은 이럼에도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명시되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론과 실제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써도 괜찮아요. 예, 어떤 페이퍼는 리미테이션하고 컨트리뷰션을 결론에도 씁니다. 디스커션에서는 결과를 논의할 것이 많다. 디스커션이 조금 풍부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많으면 이게 조금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를 네, 결론에다가 옮겨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좀 여기 디스커션에 넣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서치 토픽이 이런 거였고 이러이러한 것이 이제 퀘스천으로 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블록 포인트를 쓰지 말고 그냥 텍스트 줄글로 쭉쭉쭉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번 더 나열을 해주세요. 서머라이즈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제 앞으로의 연구에 어떤 서제스천이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내 연구에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제스천을 컨클루전에 넣어주시면은 이 리서치 페이퍼가 마무리되는 거죠. 괜찮았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리서치 페이퍼의 구성을 한번 봤어요.